자, 이번 시간에는 다시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볼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인도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도를 결국 식민 지배했던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는 바로 잉글랜드예요. 잉글랜드. 영국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수 있었느냐? 일단 우리 예전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산업혁명 때 가장 많은 상품을 만든 물건은 뭐였냐면 면죽물이었죠. 근데 이 인도에는 면화, 면죽물을 만들기 위한 면화, 목화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어떤 회사를 보내 가지고요. 인도에 목화를 대량으로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도로 보낸 회사를 뭐라고 하냐면 동인도 회사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하자. 자,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보내 가지고 인도에 면화, 이 목화를 대량으로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국의 바램은 영국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국과의 영원한 라이벌 이제 프랑스 또 역시 동인도 회사를 보내 가지고요. 서로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에서 목화 재배를 독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끼리 또 싸우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동인도 회사들끼리 서로 인도를 먹겠다고 전투를 벌여요. 그 전투를 뭐라고 하냐면 플라시 전투라고 이야기해. 플라시 전투. 자, 이 플라시 전투는 특히 목화 재배를 많이 하고 있던 맹골 지방에서 일어난 전투예요. 그러면 이 전투의 승리는 누가 될까요? 어느 나라가 승리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느낌 오죠. 영국이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은 동인도 회사가 인도의 모든 무역권, 모든 이권, 특권,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동인도 회사가 이런 엄청난 막대한 이득을 취하다 보니까 회사를 지키는 군대가 더 많이 필요하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인들으로만 동인도 회사를 지킬 수 있는 군인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인도인들 중에 싸움 좀 잘하는 일진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을 돈을 주고 군대로 고용을 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용병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세포이라고 이야기해요. 세포이. 자, 세포이. 네, 세포이는 그러면 어떤 애들이다?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회사의 용병이다. 이렇게. 용병은 용병인데 인도인 용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세포이들이 동인도에서로부터 월급 받고 뭐 잘 생활할 것 같았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완전히 뚜껑 열리는 대빡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게 어떤 일이냐면 군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총기를 휴대할 거 아니야, 총. 근데 총에는 총알을 넣어야겠죠. 그 탄약, 총알을 어떤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다니는데 탄약을 총에다가 장착하려면 탄약 주머니를 뜯어야 되겠죠. 근데 보통 탄약 주머니를 그냥 이빨로 실을 쭉 뜯어가지고 탄약을 빼는데 인도인들이 대부분이 믿는 종교가 뭐 아니면 뭐가 있겠니? 그렇죠. 무굴 제국은 이슬람교 국가였고요. 그 전에 굽타 왕조는 힌두교 국가였잖아. 그러니까 인도는 대부분 이슬람교 아니면 힌두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탄약 주머니에다가
동인도 회사의 사람들이 장난질을 한 거예요. 자, 어떤 장난을 했는지 요거는 교과서 169 페이지를 한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목화, 이 면화를 재배하기 위해서 영국이 동인도 회사가 와 가지고 결국 프랑스를 누르고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 벵골 지역을 영국 동인도 회사가 완벽하게 지배하게 됐는데, 자, 문제는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이 세포이들. 자, 요분이 세포이예요. 자, 근데 이분이 입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죠. 뭐 하냐면 이 탄약, 이 총알, 이 총알을 이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요거를 이렇게 뜯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요거를 뜯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입으로 뜯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요 꼬다리에다가 동인도 회사의 사람들이 뭘 처발라 놨느냐. 보세요. 소기름과 돼지기름을 처발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힌두교도들은 소를 굉장히 신성시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소만 보면 절하고 막 심지어 먹을 거 주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바신이 타고 내려왔던 가축이 소라는 그 신앙 때문에 너무 신성시한단 말이야. 또 반면 이슬람교도들은 돼지를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소는 너무 신성시하고 돼지는 너무 불결하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들을 동인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소기름과 돼지기름을 탄약 주머니에다가 처발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입으로 내가 뜯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개무시하다니 참을 수 없다. 저 영국의 동인도에서 이제 우리가 타도하자. 뭐 이러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다? 세포의 항쟁이다. 그러면 이 세포의 항쟁, 처음으로 대규모로 인도인들이 영국에 맞선 민족 운동이다라는 그 의의는 당연히 높이 살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결과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영국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을 당해요. 그리고 그때 인도의 국가는 무굴 제국이었단 말이야. 그 무굴 제국도 나름 세포의 항쟁을 뒤에서 막 지원해 준 거예요. 무굴 제국도 영국 동인대에서 좀 얄미울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야, 너희들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해봐 해가지고 무굴 제국이 막 세포이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 세포이 항쟁이 진압된 이후에 영국은 저 무굴 제국의 황제 감히 세포이 항쟁을 뒤에서 지원해? 해서 이 무굴 제국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결국 인도는 어떻게 돼?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도의 마지막 국가였던 무굴 제국은 어떻게 됐다? 멸망했다라고 보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세포이들이 항쟁을 일으킨 것까진 좋은데 이게 실패하자 무굴 제국이 망해버리는 이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영국은 인도를 식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대놓고. 자, 근데 인도의 여러 지식인들이나 이 자본가, 돈 많으신 분들, 좀 엘리트들, 사회 지도층. 자, 이분들은 좀 배웠기 때문에 야, 우리도 잘한 게 없다. 우리도 영국처럼 또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영국에는 반감이 컸겠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막 세력을 모아 가지고 영국에 저항하면 또 영국인들도 골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많은 권한을 줘요. 즉, 야, 너희들이 한번 너희들 영국이 너희들 권한 인정해 줄게. 인도를 한번 잘 한번 너희들이 다스려 봐. 뭐 이런 식으로 이 영국이 의도적으로 인도의 지배층들, 지식인들을 막 후원해 줘요. 자, 그래서 결국 그 인도의 지식인들이 인도 국민회의라는 이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를 영국이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 인도 국민회의가 초기에는 영국에 어떻대요? 협조적이었다. 요게 중요하다. 영국
이 무굴 제국을 멸망시켰지만 그래도 영국이 우리보다 잘 나가는 나라고 인도의 발전에 의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또 우리가 이렇게 인도 국민회의 만들 수 있도록 영국이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영국에게 협조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영국에 협조적이었다라는 말이야.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인도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영국에 협조하면 안 되는데 이들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결국 참다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영국이 선을 넘었다.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인도 국민회의의 성격이 반영 운동을 전개하는 식으로 반전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영국이 선 넘었던 어떤 정책이 뭐냐? 자, 이거 중요하다. 8번. 뭐냐면 밑에 적을게요. 벵골 분할령이라는 거를 공포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벵골 분할령은 뭐냐? 이 벵골 지역을 분할했다는 얘기야. 어떻게 분할했냐면 힌두교 지역과 이슬람 지역으로 이게 좀 구분을 해요. 분할. 그래서 야, 니네 힌두교하고 이슬람교 맨날 싸우니까 야, 따로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야, 니네 선 그을 테니까 동쪽은 동쪽은 이슬람교, 서쪽은 힌두교도 이렇게 나눠! 라고 이 벵골 분할령을 공포한 거예요. 이거는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한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 두 종교의 이간질, 분열을 조장해서 인도의 힘을 더 빠지게 하겠다라는 고도의 영국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 힌두교와 이슬람교는 영원히 분리가 되고 분열이 되고 인도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가 우리가 이 속셈을 모를 줄 알고 하면서 이 벵골 분할령이 공포되자 이때부터 본격적인 무슨 운동? 반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반영 운동을 총 4가지로 4대 강령을 채택해서 하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영국 상품을 우리가 사지 말자. 영국 상품 불매 운동.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게 인도의 말로 스와데시라고 해요. 스와데시. 스와데시. 영국 상품을 불매하고 스와데시 하자. 그 다음에 자치 획득하자. 스와라지. 스와라지. 스와자치.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독립까지는 힘들지만 자치라도 하자라는 거를 이제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민족 교육하자. 우리도 인도인의 교육을 시키자라는 이 4가지 강령을 채택해서 4대 강령을 바탕으로 반영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 성공해요. 자, 보세요. 결국 벵골 분할령은 철회됐고요. 인도의 스와라지, 즉 자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이 인도 국민회의의 이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였죠? 아직 간지 장녀라는 간디가 되는 거죠. 간디. 자, 그래서 이 포인트는요. 인도 국민회의가 처음에는 영국에 협조하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바뀌었다? 벵골 분할령을 계기로 반영 운동으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친영 운동에서 반영 운동으로 바뀐 시발점은 뭐다? 벵골 분할령이다. 자, 이와 관련된 자료 또 170페이지 교과서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밑에 보시면 벵골 분할령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 나오죠? 자료 한번 볼게요. 이 벵골 지역이 지금 여러분들 방글라데시라고 들어봤죠? 거기에요. 방글라데시.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들어봤죠? 파키스탄. 이 파키스탄이 결국에는 이제 동뱅골이에요. 지금 파키스탄이 됐고요. 이 서쪽에 여기가 이제 방글라데시인데 어쨌든 결국 이제 인도는 분열이 돼 종교 때문에. 근데 그 분열을 종교적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인도 총독 허전이라는 잉글랜드 놈이 벵걸을 이렇게 종교로 분할 통치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빡쳐가지고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 또 자료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이 인도 국민회의 창립에 도움을 줬던 영국에게 협조하다가 나중에는 이 벵걸 분할령을 계기로 반영운동으로 돌아섰다라는 것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몇 개 나라의 민족운동 보도록 할게요. 먼저 베트남 볼게요. 베트남. 자, 베트남은요. 판버이 쪼우라는 사람이 있네요. 판버이 쪼우. 자, 판버이 쪼우라는 사람이 베트남 유신회라는 거를 결성했네요. 자, 이 유신회라는 거는 유신, 새롭게 하자는 건데 이 유신이라는 개혁은 원래 어느 나라가 시발점이냐면 니뽕, 인도예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본에서는 메이지 천황이 단행했던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대적인 급진적 개혁 운동인데 그것 때문에 일본이 결국 근대 국가로 빠른 시간에 발전했잖아. 그거를 판보이조우가 일본에 갔을 때 메이지 유신을 직접 겪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야, 일본 보니까 유신, 메이지 유신 쩐다. 쩔어. 그래서 판보이조우가 베트남 유신회를 만들고 자, 무슨 운동했냐면 동유운동을 전개해요. 동유운동. 자, 동쪽. 동쪽이란 말은 결국 이제 일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이 베트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이잖아. 그래서 이 판불 쪽의 독립운동은 동쪽에 있는 어느 나라? 일본에 가서 공부하자. 일본으로 유학 가자. 뭐 이러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메이주신을 배우고 와서 베트남도 근대 국민국가의 개혁을 하자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 판 보이 쪼고요. 다음에 이제 타이로 갈게요. 타이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게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뭘 유지했다? 독립을 유지한 국가예요. 물론 이 타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직접 부딪히는 거를 껄끄럽게 생각해서 야 중간에 있는 타이는 그냥 독립국가로 내비두자라는 그러한 영국과 프랑스의 의지에 의해서 독립을 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운 좋게 독립국가를 유지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면 타이는 뭘 했느냐? 바로 라마 5세가 대단히 지혜로운 외교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타이는 짜끄리, 짜끄리라는 왕조가 있는데 이 짜끄리 왕조의 라마 5세라는 왕이 서양 문물 적극 수용해서 근대 중앙 집권 체제 마련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의 완충지대, 그 중간지대의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삼으려는 걸 이미 알고 이 라마오세는 줄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프랑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영국한테는 이런 얘기예요. 야, 니네 영국 우리 타이를 쳐들어오면 프랑스랑 같이 손잡고 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조금 땅을 영국한테 좀 띄워줘요. 그러니까 요 정도 띄워줬다 그래. 뭐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한테는 야, 니네 또 쳐들어오면 우리 이번 영국이랑 손잡고 니네랑 싸울 거야. 차라리 요거 조금 먹고 꺼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타이는 대부분의 국가를 라마 5세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어떤 현명한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뭐 왕을 떠나서 뭐 제일 존경하는 인물 한 명만 골라봐. 그러면 바로 누구를 고를까요? 바로 이분을 고르는 거죠. 아, 우리 타이만 이분 때문에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식민 지배 안 당하고 나라를 한 번도 안 뺏기고 지킬 수 있었다라는 자부심을 있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이제 이분, 어? 태국인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라마 5세. 자, 그다음 마지막 필리핀은요. 원래 필리핀이라는 이름 자체가 에스파냐 펠리페 2세에서 따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필리핀은 처음에 에스파냐 식민 지배를 받았겠죠? 근데 그때 스페인 에스파냐에 유학 갔던 호세 리살이라는 사람이 있어. 호세 리살. 자, 이 사람이 글 쓰시는 분인데
에스파냐 식민 지배를 비판하고 독립을 주장해요. 또 사회 개혁을 하자고 막 자꾸 글을 쓰네. 그래서 이분을 살려두면, 그래서 이분이 쓴 글을 읽고 필리핀 사람들이 에스파냐에 대한 저항 의식을 갖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파냐에서는 아니 이따위 글을 쓰는 사람 누구야? 호세리살 죽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에스파냐에서 처형당했던 인물이지만 에스파냐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헌신했던 아주 훌륭한 영웅으로 또 필리핀 사람들은 이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호세 리살. 그래서 호세 리살까지 학습지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타이는 누구? 라마호세, 필리핀은 호세 리살, 베트남은 판버이 쪼우 같은 분들이 근대 국민국가와 또 민족의 국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분들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 12번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아시아, 일본과 중국의 근대화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끝.